뭐 헬조선이 아니다 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뭔가 헬조선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 잘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경알못이라고 하죠. 저는 진짜 경알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취직하고 직장을 좀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재테크, 뭐 주식이나 투자, 뭐 부동산, 펀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저처럼 경알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돈을 좀 더 불리고 싶은데 경제 공부를 하기는 좀 귀찮고 힘들고 주변 지인들의 뭐 소문이나 소식통 이런 걸로 투자를 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처럼 눈을 감고 운전한다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는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재테크를 할 사람으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경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 체감하면서 경제를 좀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공부 안 하고 주변 귀뜸이나 이게 소문으로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경제를 처음 이렇게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또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책이 굉장히 경알못, 저처럼 경알못도 읽기 쉽게 쉬운 언어로 되게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의 짠! 한눈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저자인 김광석 님이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오마이스쿨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강연도 하고 계시고 되게 다양한 경제 알림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또 작년에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을 내셨고 이 책이 사랑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2019년의 경제 키워드는 결정점이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은 경제 하향을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우리 올해 2019년에는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렇다면 2020년에는 경제가 더 풀릴까요? 더 나빠질까요? 2020년엔 경제가 더 나빠질 거다, 아니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진위를 알 수 없는 가짜 정보, 그리고 진짜 정보,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책은 정치색 없이, 이권 단체의 입장 없이 객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느껴져서 되게 더 좋았거든요. 일단 2020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저자는 키워드 하나를 딱 찍어줬는데요. 이 키워드만 들어도 감이 바로 오실 것 같아요. 바로 대전환점입니다. 뭔가 희망적인 단어죠. 2019년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한국 경제도 계속 저성장이 지속됐었는데요. 이렇게 힘들었던 2019년을 저점으로 2020년에는 서서히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되긴 하지만 신흥국들의 반등으로 2020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책 속에는 2020년에 예상되는 그런 경제 이슈들 20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20가지 경제 이슈만 알아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산업, 기술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고, 또 대비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알못들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소개된 세계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산업기술적 관점에서 다룬 이슈들 중에서 세계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그리고 일본, 또 신흥국들, 이 신흥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런 주요국들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정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준금리가 완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2019년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망했다면 2020년에 이런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좀 더 고수익형 투자가 적절할 수 있겠죠. 이에 따른 투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경과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계 경제 이슈는 우리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일 무역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중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프랑스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굉장히 큰 IT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과세 방법은 물리적 존재인 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아날로그 경제 방식에 적합한 그런 과세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디지털세는 앞에 말씀드린 기존의 세금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특정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된 그 매출액의 일부 그 비율만큼 법인세를 매기는 그런 과세 방식이에요. 프랑스가 이렇게 디지털세를 매김에 따라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책에는 약간 유럽과 미국의 그 무역전쟁이 또 시작될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이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탈중국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이미 다른 신흥국들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신흥국들이 반등이 있을 전망이라는 건데요. 세계 주요 해외 투자 은행들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이런 신흥국들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온라인 강연에서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이 세 개 국가를 투자 유망국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이렇게 해서 VIP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런 경제 흐름을 볼 때 아시아에 있는 신흥국들의 탐색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세계 경제 이슈가 한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런 한국 경제가 한국의 산업과 기술의 이슈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또 이런 이슈들이 우리의 삶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경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바로 나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해서만 일단 요약을 해드렸는데, 한국 경제 이슈 중에 제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근심사회, 3포세대, 5포세대, N포세대, 청년들은 어디까지 포기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 30대 청년분들 정말 힘들죠. 취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라고 합니다. 1위. 그런데 또 출산율은 제일 낮대요. 0명대라고 하던데요. 0. 몇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령층의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헬조선이 아니다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뭔가 헬조선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씁쓸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단기적인 이 정책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개인의 경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북로드 출판사의 카프카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굉장히 명작이죠. 명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10시 라방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